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2015년 10월 19일에 방송된 센 증시 Y 프로그램에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김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자, 어느새 2015년 마지막 거래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네. 증시도 좀 많이 그랬죠. 혹시 네, 멘토님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세요? 너무 많아서 딱히 뭘 짚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좀 많이 정신 없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내년도에는 좀 정상적인 흐름. 저는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인상해 준 거 그거 하나는 좀 기억하고 내년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거 바라보셨네요. 저는 사실은 중국 증시 폭락했던 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서 주가 폭락했던 거, 내추럴 엔도텍 때문에 코스닥 많이 하락했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났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슈 좀 기억하시면서 한 해 맞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 한 해 오늘 저희 증시 Y와 함께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시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코스피 흐름이 살짝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증시 지수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면 1962포인트 후반대 상황 보여주면서 네. 0.17%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권 상황이었는데 그러게요. 조금 증시 변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 초반 살짝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바로 회복하면서 현재 1% 이상의 상승 나와주면서 680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외인이 계속 좀 매도가 나오면서 282억 원대 매도, 그리고 기관이 893억 원, 그리고 개인은 순매수해주면서 1159억 원대 순매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인데요. 코스닥은 좀 상황이 좋을지 보겠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인데요. 개인이 177억 원 매도와 외인은 34억 원 매도세를 기관이 217억 원 순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해 증시입니다. 일본은 안 봐도 중국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움직임은 없네요. 3,565포인트 상황 보여주면서 0.04% 상승 흐름입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이라 관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우리 코스닥이 정말 잘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3%나 넘게 맞습니다. 오르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정말 대단했는데 오늘 추가로 1%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께서도 그동안 올해 증시보다는 내년 증시가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그렇죠. 해주신 만큼 오늘 유종의 미 거두고 새해 잘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에 좀 깔끔하게 끝나서 현재 수준에서 저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권이라도 마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코스닥은 맞아요. 1월 효과 기대감 때문에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양도소득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올랐는데요. 이 흐름 고스란히 유지해서 내년 시장에서의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외인들의 매수가 돌아왔으면,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코스피 쪽에서요, 1월 달부터는 그래도 외인들의 강한 매수 흐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시 Y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에도 김선영 멘토님 무료 문자는 계속 이어지죠. 지금부터 나가는 퀴즈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퀴즈 주시죠. 네, 퀴즈를 먼저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 제가 퀴즈를 조금 진지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16년 새해 원숭이띠를 일컫는 한자 어는인데요. 1번은 을미년, 2번은 갑오년, 3번은
병신년입니다. 진지하게.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해서 제가 하기 때문에 또박또박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아시는 분들은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종목이 지금까지 3개 정도가 나갔는데 문자로 다음 주까지 해서 좀 넉넉하게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부터 해서는 또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김선유 멘토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증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본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유상증자 성공 기대감에 추가 상승.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본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멘토님께서 2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들으신 모양인 것 같은데요. 어제 꼭 유상증자를 받자라는 팁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게시글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또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인기 종목으로 오늘 현재 시장에서 맞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사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 섭섭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상증자 전 얘기인데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바뀐 거고요. 사실 유상증자 포인트에 맞춰서 계속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긴 해요.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테마주인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해줘요. 네. 어렵네요. 자, 그러면 보면 목표가 얼마인가요? 지금 사면 물리지 않을까요? 라는 글도 있었고요. 얼마까지 떨어지면 살까요? 대형주 하나 들고 가야죠.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뒤늦게라도 지금 따라가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2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열어주신 만큼 지금 한 14,500원대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단기간에 너무 올랐죠. 그렇죠.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을 보면 이게 제가 차트를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네. 이게 유상증자는 완벽하게 성공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월 22일 날 이제 이슈를 보게 되면, 그 유상증자 가격이 8,110원인데, 그거를 이제 이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권리를 배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졌던 부분에 있는데 8,100원에 받으면은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50% 수익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뭐 60%까지 볼 수도 있는 가격까지 네.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로 인해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 건데 어제 보자면은 이제 기관들이 뭐 오늘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유상증자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좀 빠져나간 그런 기관의 흐름이 보이기도 해요. 외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고 또 오늘은 이렇게 오를 거는 아마 매도한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제가 보다 외인들하고 기관들도 물량을 뺏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최단기로 좀 그래도 2만 원 정도까지 줬긴 했지만 사실 정말 큰 추이에서 2011년도 때 가격 추이를 보면은 2만 원 여기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네요. 너무 바닥입니다, 사실은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좀 안전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2만 원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드렸던 데서 2만 원까지 보더라도 수익률은 거의 80%가 육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2만 원 이후부터 해서 또 유상증자 성공 포인트를 맞춰본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자금을 납입하고 나서 그 유상증자 물량이 풀릴 때 그때가 좀 다시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 내내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한 2월, 3월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시간 여유 가지시고 대응하시되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을 조금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는 시기까지는 가만히 놔두시고 가져가시면 분명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2012년도에 사신 분들에게는 사실 수익을 안겨드리기는 솔직히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 들어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손실은 만회할 수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잘 지켜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유상증자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이 없으시더라도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라도 사실 받으셔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좀 유상증자를 받으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주셨고요. 유상증자 꼭 받자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용현 BM입니다. 개인 방송 플랫폼 기업인 홍현 인수. 용현 BM 하면 요즘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많이 올랐던 정말 종목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한 몇 주 만에 가격이 한 6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게시글 반응도 정말 엄청난데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저녁 방송에서 상담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18,000원에 이제 물려 계셨던 분인데, 제가 아무리 못 가더라도 1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여기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나요, 이 종목이? 네. 제가 말씀드렸던 자주 나오죠, 여기. 게, 저번에 얘기했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투자 받은 금액이랑 시총이랑 더해서 한 6, 700억대가 맞아요. 정상권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맞아요. 여기서 얘기했었군요. 네. 그게 한 16,000원, 17,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현재 18,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어떻게 흐름이 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우선 좀 게시글부터 좀 보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테마주를 넘어 모멘텀을 지닌 종목으로, 네. 근데 이제 그 모멘텀은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 방송 업체 인수하면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이 되는 건가요? 이런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프리카를 넘어서기는 사실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 정도 재료면 이제 시작인가요? 이미 주가가 5배 올랐나요?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더 설명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대로 중국 진출하면은 엄청난 사건이 될 듯, 이런 이슈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홍현이라는 회사는 뭘 하던 회사죠?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개인 방송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홍현이. 일단은 용현 BM이 이 기업을 인수했다는 게 이렇게 많이 오를 만한 호재거리인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홍현이라는 회사를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본 회사였습니다. 네. 이게 제가 용현이라는 회사, 용현 BM이 워낙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팝콘 TV라는 그런 팝콘 TV.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비슷한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팝콘 TV를 또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모르는 회사긴 한데, 네. 어찌됐든 그 포인트에 맞춰서 좀 인수하다 보니까 좀 이슈가 좀 되는 흐름이긴 하지만, 네. 사실 뭐 팝콘 TV를 인수했다고 해서 용현BM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은 그 돈의 힘에 의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끌어올리는 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주가 급등이거든요. 살펴보자면 이제 뭐 룽투코리아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에 의해서 또 주가가 쫙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룽투코리아는 굉장히 조금 이전에 엄청난 종목이었던 거 아실 겁니다. 2015년 초를 빛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네요. 이 좀 종목이 가파르게 올랐네요. 1월 2일 시가가 1,800원이었는데, 네. 3월 11일 22,000원까지 올랐던.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10배. 대단하네요. 2달 좀 넘어서 만에 10배 정도까지 올랐던 그런 네. 기어물터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관련주들이 좀 이슈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관련주들이 뭐 핫텍 같은 경우에 투자가 들어왔다 뭐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도 했던 그런 포인트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슈로 넘어가는 게
용현 BM이 후발주자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좀 주고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미 한 3,000원부터 시작하자면 6배 정도가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오른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것인가? 이미 이슈가 되면서 올랐던 게 파리 기후 협약, 풍력 쪽이다 보니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지만 그 포인트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오로지 중국 시너지에 따른 주가 포인트의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가 보시면 뭐 300만 주인가요? 300만 주 되는 거 아니에요? 400만 주. 요 정도까지 네. 터져주면서 크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또 올려놓기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거래량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거의 동급 거래량이거나 좀 더 많은 거래량을 조금 터뜨려주면서 보통 이제 세력이라 표현을 하죠. 그쪽에서 빠져나오는 흐름들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에 따른 거래량 자체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도 아직 100만 주밖에 안 나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장 차트를 좀 열어보자면 막 급하게 움직임도 없고 그냥 조금 현재 분위기는 안정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쉽게 더 한번 갑자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 보고요. 상승 분위기를 좀 더 탈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선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한 번에 짧은 요 파동, 요 N자형 반등 포인트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정 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종목 17,000원 정도가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다. 사실 현재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오늘 따라가시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따라가신다면 비중을 최대한 작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의미 있는 손절 구간 자체, 수익 구간은 17,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많이 줄이셔서 우선 현금 확보를 하시고서 천천히 다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거래량과 차트로 보이긴 하지만 요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16,000원 초반까지 왔다 올라간 자리. 그래서 17,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비중 조절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현비의 맴토님이 증시 Y에서 말씀해주신 목표가 16,000원을 돌파하고 강하게 올랐는데요. 더 오를 여력이 없지는 않지만 17,000원 이탈할 경우 정리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스마트홈 시대의 선도 기대감에 강세. LG전자는 하반기에 가장 좋았던 대형주 중에 하나다라는 평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스마트폰 사업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4분기 실적 전망도 괜찮다고 하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홈 시대의 선두주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LG가 좀 유명하긴 하죠. LG가 그래도 좀 TV 쪽에선 그리고 요즘에 나온 세탁기를 보니까 좀 사고 싶게 만드는 사고 싶은 세탁기는 어떤 거죠? 어머님이 혹하셨던 그래요? 네, 그러니까 2개 돌아가죠. 네,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게 LG께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위에 돌아가고 아래에 또 돌아가는데 획기적이네요. 저희 어머님 굉장히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게시글을 제가 좀 보도록 하죠. 자, 게시글 볼게요. 자, CES에서 발표한다는 스마트 싱큐가 뭐죠? 요런도 글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적 대박, 주가도 실적 따라가야죠. 요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LCD 패널 가격 하락해서 실적 잘 나왔다던데 주가 많이 갈까요? 요런 글도 있었고요. 2015년 지나려면 주가 쏘고 가라. 이거 어떻게 하지? 실미도 패러디를 읽어주세요. 그 안성기가 이렇게 쏘고 가라 하는 그거 아니에요? 지나가려면 쏘고 가라 이건가요? 너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최근에 실미도 보셨나봐요. 자,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매집이 다 된 것 같은데 다 같이 위로 가시죠. 이런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LG전자가요, 올 상반기 정말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잖아요. 맞아요. 꾸준히 지금 우상향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과연 좋은 흐름 보일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게 좀 LG전자 같은 경우가 흐름을 좀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불안감이 좀 있어요. 왜 그러하냐면
스마트폰 사업이 주력으로 좀 키운 상황에서 이걸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조금은 LG전자에서도 보면 아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요즘 들어서 뭐 V10 같은 경우가 뭐 미국에서만 괜찮다면서요. 해서도 뭐 한 달 만에 뭐 그러니까요. 40만 대 이상 네. 뭐 팔릴 정도로 워낙에 조금 카메라 화질이 좋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생기는데 특화 전략을 우선 내놓긴 해서 적게나마 좀 성공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추가적으로도 V10 같은 경우가 글로벌적으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으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LG전자 이제 스마트홈 시대에서 이제 선도하겠다 이렇게 조금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 싱큐 같은 경우가 뭐 핸드폰에다 설치를 하셔가지고 LG전자 가전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거라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인해서 아무래도 2016년 CES에서 여러 가지 화두가 되지 않을까. 내년 2016년 CES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바로 이제 IoT거든요. 사물 인터넷이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꺼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이 자동차 모터쇼에서 나왔던 그런 전장기기들도 같이 한번 자동차도 같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과 연동간 그런 포인트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동차와 집의 가전제품까지도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집에 나왔는데 뭘 안 하고 왔다거나 뭐 스마트폰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쵸. 자동차로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포인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올라갔으면 사실 좋긴 한데 추세는 계속 이게 지금 하락 추세예요, 사실. 그래서 LG전자가 좀 상승 흐름을 타고 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가 아예 그냥 스마트폰 사업은 최소한 축소하면서 고급화 브랜드로 어느 정도 사업부를 남겨두고 그 나머지 조금 저가 브랜드나 스마트폰 사업부들은 다 뭐 다른 회사로 넘겨버리고 그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서 아예 백색가전 쪽 브랜드를 더 키우는 그런 사업 포인트가 오히려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그것도 네. 사실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쵸. 전체적인 그 회사 전체 분위기 업황 자체가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중국이나 뭐 인도나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업황을 좀 갖고 있어서 LG전자가 좀 특화된 포인트가 좀 필요한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조금은 주의를 하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서 올라가게 된다면 좋겠지만은 전고점 포인트가 5만 한 7천 자리까지 보이긴 하는데요. 이 포인트를 뚫고 가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때가 고점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내년도에서도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마트카, 스마트홈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아직까지 LG전자가 확 오르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021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내년부터 뭐가 오를지 궁금하네요.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사실 올해 많이 오른 종목 중 10개 중 4개가 제약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네, 만큼 맞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 뭐가 오를까요?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도 제약바이오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인들이 배당락 이후에 자금들을 싹 빼다가 코스닥 쪽으로 넘어왔는데 28일까지 정리가 나왔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28일 기준이거든요. 네. 그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많이 뺐다가 다시 29일부터 해서 와장창 매수를 하는데 코스닥의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 많이 밀린 상황이라 네. 반등이 나오면 또 최소 바닥부터 50%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차트상으로 가지고 있는 포인트고, 그리고 뭐 대선과 총선과 정부의 정책 상황을 봤을 때는 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최소한 제가 볼 때 제약바이오가요, 1월 중순에서 1월 말까지는 단계적인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1월 중순이나 1월 말에 코스닥이 주춤하면서 코스피가 약간의 상승을 줄 때는 그때는 다시 코스피 쪽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가 이제 뭐 정유화학이나 저번에 항공주학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포인트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수익 나시려면 1월 중순 정도 넘어설 때까지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빠르게 대응하셔야지만 수익이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괜찮고 성장성 돋보이고 임상 3상이나 임상 2상에 대한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질문 답변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제약바이오 내년에도 오른다라고 해주셨습니다. 1월 중순까지 제약바이오 빠르게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진지하게. 네. 뭐 답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4번 3번 네, 병신년입니다. 꼭 정답을 보내주시고, 뭐 오답도 상관없습니다. 뭐 문자 참여만 해주신다면 저는 또 다음 주부터 해서 아주 시원시원한 문자 서비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께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죠. 사실 네, 맞추신 그렇습니다. 분들보다는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퀴즈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증시와이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올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새해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